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정 자격증 관련 시험 문제 풀이를 하게 된 허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문제 풀이를 담당한 부분은 탐정학 개론에서 탐정 개요, 탐정의 구분과 업무, 그리고 탐정업 설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각 문제는 탐정학 관련 교재에 있는 부분을 출제했고, 일부 문제는 탐정업이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할 경우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적인 부분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각 문제에 대한 해설 부분 참고해 주시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립탐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옳은 것은 정답 체크하겠습니다. 틀린 문제 바로 잡습니다. 사립탐정도 민간인이죠. 그래서 강제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탐정은 이력서, 계약서, 기재사실의 진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탐정은 국가 관련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 3번은 탐정이 할 수 있는 주요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난, 분실, 은닉 자산의 소재를 확인하는 업무는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립탐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맞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렇습니다. 이건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등 행정기관들은 내사를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3번, 도피한 채무자나 범죄 가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는 것은 합법적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자, 4번, 가출한 배우자 또는 성인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은 합법적인 업무 범위에 속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럴 목적으로 가출한 배우자 거주지를 확인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하에서 인정되고 있는 탐정의 업무 밖의 것은 탐정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죠.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3번, 4번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이력서, 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어떤 공개된 정보를 대리 수집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한 인근 CCTV 확인 등 사고 원인 규명 자료를 수집하는 일, 이것은 현재 탐정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앞에서 나온 문제를 응용한 것입니다. 자, 다음 중 탐정 불가능한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탐정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죠. 자, 4번이죠. 자, 아동, 청소년,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일은 할 수가 있다. 1번, 2번, 3번은 자, 현재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다음은 탐정의 기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번, 세계 최초의 탐정기관은 영국의 보우 스트리트 러너즈라고 하는 소수의 조직이다. 맞습니다. 2번, 헨리 필딩은 시민들에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암기하십시오. 3번, 세계 최초의 사립탐정사무소를 창설한 사람은 누구냐? 흉볼튼이 아니라 핑크톤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핑크톤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사립탐정사무소는 핑크톤 내셔널 탐정사무소다라고 하는 것도 암기해 두십시오. 4번, 자, 외잼 프랑스와 비독 세계 최초의 사립탐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 4번 자, 암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민간 탐정과 수사기관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민간 탐정은 의뢰인으로부터 요구받은 조사, 정보 수집 활동 등 사실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행위에는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자, 민간 탐정의 경우 강제처분권이 없습니다. 자, 없습니다.
근데 강제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은 틀린 내용이죠. 3번, 자, 경찰과 검찰은 그 대상이 형사사건에 한정되지만 민간 탐정은 민사든 형사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민간 탐정의 경우 탐정 활동에 의해서 얻은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자에게만 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자,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의해서 획득한 증거는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사인, 즉 개인도 각종 소송 등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민간정보조사원이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건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네요. 자, 도청 삭제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도청을 해서 제공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2번, 3번, 4번 모두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8번입니다. 탐정과 관련된 해외 현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호주, 미국, 독일에서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비용을 받고 민간인 차원에서 조사 업무를 제공하는 민간 조사자 또는 민간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초의 탐정 기업인 핑크톤의 지사가 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3번 미국에서 부르는 민간조사원의 정식 명칭은 공인민간조사원 또는 공인민간 탐정입니다. 단순 암기 문제겠죠. 4번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민간조사원으로 일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암기해 두시고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역시 해외의 탐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탐정 양성 교육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2번, 3번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은 틀린 내용인데 우선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워싱턴 대학교 산하 로스쿨에서는 전문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민간조사 자격증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번 교육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민간 탐정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면허증을 수여합니다. 3번 미국의 보스턴 대학,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등 수많은 대학에서 민간 조사관 면허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자,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으면 거의 정답이겠죠. 자, 민간 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정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앞에서 다루었던 9번 문제와 연계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탐정과 관련된 훈련 과정 및 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먼저 틀린 것부터 체크를 할게요. 3번이 틀린 문제입니다. 1번, 2번, 4번 맞는 내용이고 자, 1번 미국의 많은 주에서 민간조사관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요구된다. 면허가 필요하다. 2번 미국에서 민간조사관으로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거 근무 이력, 범죄 경력 등의 배경을 체크하며 민간조사와 관련된 2시간의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미국의 전국조사원 협회는 5년간의 근무 경험과 필기 및 구두시험 통과 후 민간 조사관 증서를 교부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틀린 내용입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이죠. 민간 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정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반드시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이수 조건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러셀 콜링은 유능한 탐정이 지켜야 할 속성을 제시했는데 거리가 먼 것은 자, 러셀 콜링이 제시하고 있는 7가지 그 항목 자, 오른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무기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탐정 관련 모든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도 앞에서 풀어봤던 11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러셀 콜린이 제시한 유능한 탐정이 지켜야 할 속성이 아닌 것, 옆에 소개된 7가지 항목에서 벗어나는 것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인터뷰 기법입니다. 이 부분은 암기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민간 조사업을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시기는 1990년대입니다. 자, OECD 국가 중 민간 정보 조사가 법제화되지 않은 국가는 몇 개인가? 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우리나라 민간 탐정과 검찰, 경찰의 차이점, 수사기관의 차이점이다. 옳은 것은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민간 탐정은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지문이고 1번, 3번, 4번은 틀렸는데 자, 내용 바로 잡겠습니다. 민간 탐정은 수사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범인을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다. 강제 수사권이 없죠. 따라서 압수수색할 수 없습니다. 3번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은 형사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민간 탐정은 민사사건, 형사사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4번 민간 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조사 정보 수집 활동 등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죠. 그래서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사실행위로 고쳐지면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범죄 현장을 분석해 범인의 습관, 나이, 성격, 직업, 범행 수법을 추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프로파일링이죠. 프로파일링.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원뜻이지만 수사용어로는 범죄 유형 분석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을 분석해서 범인의 습관, 나이, 성격, 직업, 범행 수법을 추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기법이 바로 프로파일링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프로파일링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자, 미시건주에서 사슬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 아닌 것을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4번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미국 시민권자이고 2번 25세 이상의 연령이고 3번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교육 수료를 한 자이어야 하고 4번은 왜 틀렸냐 하면 자, 미시건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건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3년 이상 독립적인 사슬 탐정업에 합법적으로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일 것이어야 자, 요건에 맞습니다. 그래서 미시건 주에서 사슬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미시건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이제 사슬 탐정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혼동 없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찾는 문제입니다. 1번, 2번, 4번 필요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국민의 정보 조사 수요가 정대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탐정 필요합니다. 불법 심부름센터 등의 폐해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필요하다. 맞습니다. 국가 치안 조직이 불안할 때 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증대된다. 맞는 얘기죠. 경찰과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물론 이런 면이 없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너무 비약적입니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의 어떤 업무를 보충해주는 기능을 탐정제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업적 측면에서 탐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순기능에 관한 설명입니다. 순기능. 거리가 먼 것은 1번 직원을 모집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응시자가 입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2번 직원의 불순한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순기능이겠죠. 3번
각종 전자감시 장치의 장단점을 알 수 있어 이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채무자 등의 행방을 추적해서 불법 추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불법 추심하면 안 되죠. 그죠? 4번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탐정제도와 국민의 치안 서비스의 연관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정답이 3번이죠. 자, 1번 왜 틀렸는지 봅시다. 국가가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 좋다? 그렇지 않죠. 사회가 발달하면서 국가가 치안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겠습니다. 2번 경비업이 도입됨에 따라 국가의 치안 부담이 늘어난 것은 역기능이다. 경비업이 도입됨에 따라 국가의 치안 부담이 줄어들었죠. 이건 순기능입니다. 자, 3번 경비업의 도입을 통해 개인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고 있는 것은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탐정제도는 국가수사기관의 한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지 않죠. 한계를 극복하고 이것을 줄여주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죠. 지문 각각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탐정의 도입 효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1번 국가 공권력의 한계를 보충하는 효과가 있다. 맞죠? 2번 불필요한 수사 인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3번 전문 영역의 조사 업무를 축소시킨다. 아니죠.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문제입니다. 4번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암기를 해둬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탐정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영어 단어 디텍티브 또는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를 한자로 번안한 것이다. 맞습니다. 자,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탐정을 private eye라고 표현합니다. 대륙법계 국가가 아니라 영미법계 국가입니다. 3번 영어 디텍티브는 국가 또는 민간의 사건 조사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4번 사립탐정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조사원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문제, 응용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은 먼저 답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사립탐정은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한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맞는 내용이죠. 2번 내사는 보통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는 임의 수사에서 합니다. 강제 수사를 빼야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사립탐정은 임의 수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하다 강제 수사할 수 있다. 사립탐정은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4번 사립탐정 등 민간인은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권이 없지만 여기까지 맞죠? 수사기관의 위임을 받을 경우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수사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중요합니다. 탐정과 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틀린 내용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1번 탐정에 관한 정의 앞에서 나왔습니다. 생략합니다. 2번 수사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의 발견, 근거, 증거수 발견, 수집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맞습니다. 4번 탐정은 의뢰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조사, 정보, 수집 활동 등 사실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3번 틀린 내용이죠. 자,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따라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탐정은 민간인으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업무를 시작할 뿐입니다. 자, 구분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25번 문제도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의 응용 문제입니다. 탐정과 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2번이 옳습니다. 우선 탐정 활동에 의해서 얻은 정보나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자에게만 사용권 인정된다. 맞습니다. 자, 1번, 3번, 4번 틀렸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탐정의 대상은 민사사건, 형사사건 제한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3번 탐정은 원칙적으로 강제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인 인정 규정 없습니다. 강제 처분권 없습니다. 4번 탐정의 경우 탐정은 정보 수집자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정보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자, 26번 문제는 꼼꼼히 읽어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인 탐정업이 허용될 경우 순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 순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 우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유사 탐정업체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해져서 불법 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탐정은 그 요구를 해소해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순기능이죠. 4번 탐정은 공권력이 닿지 않는 사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권력을 돕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공인 탐정업의 도입을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입니다. 전직 경찰, 경찰 수사관 출신의 탐정들이 현직 공무원과 유착 관계를 이용한 정관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역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탐정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업무를 비교한 것이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자, 탐정조사의 분야는 사회 모든 분야이다. 민사, 형사 구분이 없다. 했죠. 2번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사법 업무에 한정된다. 맞습니다. 4번 탐정조사는 임의조사 방식으로 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는 임의조사 방식, 강제수사 방식 모두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탐정조사는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고 했죠. 3번 같은 경우는 틀린 지문입니다. 자, 바로 잡는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 권한과 공사단체에 대한 조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탐정수사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자, 눈여겨보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28번 문제 중요합니다. 탐정제도의 기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나중에 바로 찾겠습니다. 1번. 자, 우리나라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기소권을 검사에게 주는 국가 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탐정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여기 소추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3번 영미법계 사법 시스템을 채택한 미국, 일본 등에서는 탐정업이 성행했다. 맞는 내용이고 슬록 홈즈, 에드가 앨런 포, 명탐정 코난 등은 탐정 활동을 소재로 한 영화 맞습니다. 자, 2번이 틀렸는데, 자,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추를 담당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미법계, 특히 영국에서는 국가소추주의뿐만 아니라 개인도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인소추주의라고 하는데 사인소추주의는 일반인에게도 기소권이 있는 것입니다. 즉 범죄 피해자는 자신에게 범죄를 범한 자를 직접 잡아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판사에게 데리고 가서 형사처벌을 받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사인소추주의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연유로 영국 같은 데서는 피해자들이 유능한 탐정에게 조사를 부탁하는 예가 많았고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탐정 활동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자, 이번 지문 왜 틀렸는지 조금 전에 설명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29번 자, 민간조사제도 자, 다른 국가들의 현황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그대로 암기해 두시고 자, 프랑스의 경우는 전문 교육 후 탐정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경찰이 탐정의 활동과 영업 행위를 감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항도 거의 대부분의 탐정 관련 책자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탐정 제도 관련 자격증
취득 요건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자, 3번 바로 잡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탐정이 되려면 전문 교육 후 자격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틀렸습니다. 1번, 2번, 4번 암기해 두기 바랍니다. 자, 세계 각국의 탐정 제도상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이다. 자, 옳은 것은 자, 우선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공안위원회에서 탐정을 관리 감독합니다. 자, 1번 바로 잡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5개 주에서는 경찰이 관리 감독하고 1개 주는 법무부, 21개에서는 별도 전담 부서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 자, 3번 독일의 경우는 국가가 자격 검정 교육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4번 프랑스의 경우는 내무부에서 탐정을 관리 감독합니다. 자, 해설 부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탐정 활동 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입니다. 자, 이 문제도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와 같습니다.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탐정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자, 일본입니다. 자, 도표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3, 4번 문제도 꼼꼼히 들여다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탐정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미성년 실종자 추적 주요 업무죠. 도난 분실물 추적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공개된 자료에 관한 사실조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전제가 따르죠. 상대가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서 사실조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18년 최초로 법무대학원의 탐정 법무 전공을 신설한 대학은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탐정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과 뒤에 출제된 어떤 세금 관련 내용은 사실상 문제 출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교재에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왜 틀렸는지 바로 잡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있어서 사업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 해당됩니다. 1번, 3번, 4번 맞는 내용이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37번 문제도 36번 문제를 응용한 것입니다. 자, 탐정업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내용 찾는 거죠. 4번 틀렸습니다. 자, 1번, 2번, 3번 그대로 암기해 두시고 4번 같은 경우는 간이 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 계산서는 발급할 수가 없다. 자, 암기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38번 문제도 앞 문제를 그대로 응용한 것입니다. 자, 틀린 내용은 틀린 내용 4번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내용 읽어보면 틀린 부분 찾을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탐정업을 창업할 경우 사업자 등록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먼저 답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 법인 설립 신고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1번, 2번, 4번 모두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로 암기가 필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탐정업을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 설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시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은 경력정보연서 이거 필요 없습니다. 1번, 2번, 3번 자, 제출 서류에 해당됩니다.
자, 41번 문제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한 수사상 한계와 자,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기술한 것이다. 내용이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자, 4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으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법이 사람을 따라다닌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컨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가 한국에 있건 외국에 있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이건 속인주의가 적용된 예입니다. 반면에 속지주의는 법이 장소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안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이것이 바로 속지주의입니다. 그래서 4번 바로 잡겠습니다. 자, 속인주의적 이것을 속지주의로 바꿨을 때 4번의 지문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사립탐정제도를 공인하여서 배타적인 속지주의적 수사권 독점에 따른 국제 형사 공조의 한계를 민간에 의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2번도 중요한 문제인데 시간 관계상 틀린 부분만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국 기업 또는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을 위해서 탐정 제도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 기술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3번 바로 잡겠습니다. 자, 기업 M&A나 기업 소송 등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탐정의 역할이 특히 필요하다. 자, 탐정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 바로 기업 M&A나 기업 소송 등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것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자, 읽어보면 이해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43번입니다. 탐정업을 개인 사업자로 할 경우 설명이다. 자, 틀린 거 찾아라. 1번 틀렸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는데 왜 회사 설립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자, 이번은 말이 안 되는 지문이죠. 나머지 2번, 3번, 4번 자, 눈여겨보고 넘어가십시오.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2번, 3번, 4번 옳은 지문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로 탐정업을 창업할 경우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앞에서 했죠. 개인 사업자로 창업한 경우에는 회사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번 바로 잡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3번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즉시 발급합니다. 4번 자, 채권 매입 비용은 법인 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2, 3, 4번 틀린 내용 바로 잡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탐정업을 창업할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46번 문제도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은 개인 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입니다. 자, 우선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2번 바로 잡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로 창업할 경우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47번 내용도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인 사업자로 탐정업을 창업할 경우 설명이 틀린 것은 4번 바로 잡겠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죠. 그러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동일한 경제 주체가 아니라 독자적인 경제 주체입니다. 자, 이 부분 바로 잡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나머지 1, 2, 3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48번 문제입니다. 법인 사업자로 탐정업을 창업할 경우 틀린 것은 자, 2번 바로 잡겠습니다. 1번, 3번, 4번 맞는 지문이니까
자,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2번. 자, 법인 사업자로 탐정업을 창업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에 법원에 가서 먼저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9번 내용입니다. 탐정업을 창업할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2번, 4번 맞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3번 대외 신임도 면에서는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낫다? 자, 거꾸로 된 질문이죠. 그죠? 대외 신임도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 사업자의 신임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도가 재력에 따라 평가를 받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보다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신임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탐정업 관련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출제가 된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1번, 2번, 4번 바로 잡겠습니다. 1번 개인 사업자의 종합세율은 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초과 누진세율로 합니다. 2번 세율 측면에서 보면 과세 표준이 2,1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고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자, 거꾸로 됐습니다. 3번 법인 사업자로 창업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에 법원에 가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자, 맞는 내용이죠. 4번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더라도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급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번 옳은 지문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1번 소득세와 법인세는 매출이 아닌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번 소득세와 법인세는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3번 부가가치세는 매출 시 판매 가격의 10%를 추가로 소비자로부터 수령해서 이 금액을 그대로 국세청에 납부, 매입 시 구입처의 구입 가격의 10%를 추가로 지불한 금액은 그대로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전년도, 즉 지난해, 당해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자, 나머지 옳은 것은 자, 공부하시고 4번 문항 바로 잡겠습니다. 중간 예납 신고는 매년 11월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날짜 이게 틀렸네요. 11월 30일 그리고 5월이 돼야 맞는 지문입니다. 자, 53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4번 바로 잡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은 6%에서 42%까지입니다. 1번, 2번, 3번은 그대로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지문으로 보입니다. 자, 탐정업 관련해서 세금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 중에 지문 출제했습니다. 자, 세금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바로 잡겠습니다.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어쨌든 장부위에서 비치를 해야 되는데 10년이 아니라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3번, 4번 그대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55번 내용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자, 1번 바로 잡겠습니다. 거래 기록에 관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경우 이제 5년간 비치하라고 그랬죠. 자, 결손이 발생했을 때
10년간 2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 비치 기장하는 것은 5년 앞에서 우리가 했죠. 그 다음에 2월 공제 받는 기간은 10년이라는 점, 나머지 2, 3, 4번은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6번도 조금 난해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자,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것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4번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자, 57번 문제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만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됐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 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이 맞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과세 표준은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것이고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별 세율이다. 옳은 것은 자, 오른쪽의 도표를 참고한다면 1,200만 원 이하는 6%다. 최고 42%까지 이제 적용되는 거 알 수가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일인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60번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를 작성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61번 문제입니다. 근로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와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원천 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급여 지급 시 미리 징수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대신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20인 이하의 사업장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서 6개월 내에 한 번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 직업액, 원천 징수, 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를 직업명세서라고 합니다. 자, 63번 직업명세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나중에 바로 잡겠습니다. 1번, 2번, 4번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일당 8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64번입니다. 1년간 지급한 급여 총액에 대해서 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해서 매월 원천 징수한 소득세의 합계 금액과 비교해서 남은 세액을 돌려주거나 모자란 세액을 더 걷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연말정산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부속서류, 그리고 현금 흐름표 등을 제출해야 되는데 아닌 것은 법인 주주명단, 주식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도 정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관련 교과서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된 것입니다. 자, 법인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세 결손금을 빼고 그다음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다음 또 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67번 영리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 법인 세율은 얼마인가? 자, 여기 표를 정리를 해놨죠. 자, 정답은 10%가 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입니다.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자,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란 물품이나 용역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부과하는 가치, 즉 마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69번입니다.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간이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70번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역시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맞는 내용들은 한번 숙지를 하시고요. 4번 도매업자, 제조업자, 부동산 매매업자 이런 사람들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자, 72번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정 증빙 서류가 아닌 것은 자, 인정되고 있는 법정 지출 증빙 서류로는 세금 계산서, 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매출 전표 등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은 전혀 관련 없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내용입니다. 탐정업의 자료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4번 바로 잡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4번 바로 잡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신용카드로 할 경우 신용카드 전표를 별도로 모으지 않아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모아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입니다. 탐정업 관련 절세 방법인데 좀 내용은 난해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내용은 바로 잡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1번, 3번, 4번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종합소득세 관련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작성하더라도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잡겠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장부를 작성하더라도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내용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앞의 문제와 연계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효율적인 절세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작성하더라도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죠. 자,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바로 잡겠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 성용차 구입, 유지비, 업무와 무관한 가사비용 등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취급 명의 신용카드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가족 명의 신용카드는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면 증빙할 수 있다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참고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76번 문제도 앞의 문제와 연계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4번, 1번, 2번, 3번 모두 맞는 내용이니까 숙지하시고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5%가 아니라 10%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다음은 4대 보험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사업자 공제보험입니다. 자, 4대 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또 하나 더,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공적 보험이 아닌 것은, 자, 3번입니다. 3번의 경우에는, 자,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79번 문제입니다. 탐정업과 관련된 공적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4번 바로 잡겠습니다. 1번, 2번, 3번 맞는 내용이니까 숙지하시고요. 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9번 문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내용입니다. 탐정업과 관련된 공적보험 중 국민연금보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우선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 자, 맞는 내용이니까 숙지하시고요. 자, 연금보험료는 자, 다음 표에처럼 기준소득 월액의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는 연간소득의 퇴직금을 가산하고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틀린 내용이죠. 아래 표를 보고 오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81번 내용입니다. 탐정업과 관련된 공적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자, 내용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1번, 2번, 4번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이하도 아니고 60세 미만인 자입니다. 2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일용 근로자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번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자 그리고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 근로자는 일주간 15시간 미만이라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역시 공적보험 중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설명이다. 자, 내용이 잘못된 것 바로 잡겠습니다. 1번, 2번, 3번 숙지하시고요. 자, 4번 사업장 가입자는 자, 사용자가 50%,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라고 되어야 맞는 지문입니다. 자, 83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틀린 것 바로 잡겠습니다. 1번, 2번, 4번 맞는 내용입니다.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자, 관련법 규정 있습니다. 자, 내용 자, 오답 처리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84번 문제입니다.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바로 잡겠습니다. 자, 4번에서 고용보험 업무 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연금관리공단이 아닙니다. 자,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85번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라 설명이 옳지 못한 것은 자, 틀린 내용. 자, 4번 문항입니다. 1번, 2번, 3번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바로 잡겠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관한 내용이다. 자, 틀린 것은 자, 1번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이다.
자, 맞습니다. 자, 수사는 임의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 수사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는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맞는 내용이죠. 자, 4번 강제 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7번 형사소송법상 현행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범죄를 실행 중에 있는 자를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탐정이 길가에서 노점상을 폭행하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자, 이게 현행범이죠.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탐정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이제 인도하여야 한다. 좀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2번 범죄를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은 현행범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행범인을 이렇게 열거한 내용입니다. 자, 아닌 것을 찾아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11조에 보면 현행범인 그리고 준현행범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범인으로 불리우며 추적되고 있을 때 현행범인입니다. 그리고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세 번째, 신체나 업용류에 어떤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그리고 누구냐라고 물을 때, 뎁다 도망가려고 할 때 이런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현행범인이 아닙니다. 자,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영장은 법관이 발급하죠. 긴급을 요할 경우 검찰총장 발급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영장은 법관이 발부합니다. 2번, 3번, 4번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체포구속, 수색, 압수를 할 때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이것은 헌법상의 요청이다. 3번 사립탐정은 영장 없이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습니다. 4번 재판 과정 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서 발부되는 영장을 구인장이라고 합니다. 자,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1번 문제는 탐정업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녹취, 도청, 감청 관련 내용인데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1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제한 조치 허가 요청을 충족한 후 감청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녹취는 녹음을 하는 당사자가 배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4번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적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3번 사무실 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녹음기를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서 그 파일을 아는 지인에게 들어보라고 전달했다면 이것은 불법이죠. 왜? 본인이 대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92번 문제도 91번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합법인 경우는 자, 어느 경우에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대화자 본인이 녹음을 하거나 본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거나 또 그 대화에 참여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임원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대화를 하다가 추후 회의 내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때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켜둔 상태에서 녹음을 했다면
이것은 합법입니다. 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내용이다. 자, 틀린 것은 틀린 거 바로 잡겠습니다. 1번, 2번, 4번 맞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전기통신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해서 통신의 음향, 문헌의 내용을 지득 또는 체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것은 녹취가 아니라 감청입니다. 감청.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자, 통신의 정의 그리고 검열이란 정의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4번 문제도 상식선에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 즉 사람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인은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2번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3번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그런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법인의 상호, 영업실적, 법인의 영업소재지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렇습니다. 1번과 연관되는 문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탐정업을 하시는 분들이 채증을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럴 때 초상권 침해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다. 자, 내용이 옳지 못한 것은 1번, 2번, 3번 맞는 내용입니다. 초상권이란 본인의 모습이 허락도 없이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꼭 얼굴이 아니어도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 본인임을 알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은 식별 가능성 그리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즉 무단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특히 이미 알려진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서 상업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96번입니다. 불법 추심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네요. 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찾는 내용입니다. 1번, 2번, 3번 전부 불법 추심 사례에 해당합니다. 4번 추심 직원이 밤 8시에 독촉 전화를 한 경우 아침 8시 이전 그리고 밤 9시 이후에 독촉 전화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4번의 경우는 밤 8시에 독촉 전화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합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추심 직원이 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준다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채무 사실을 알려준다거나 그 다음에 우편물, 겉봉에다가 연체 안내문, 제중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채무가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찍어서 어떤 우편물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모두 불법 추심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의 문항과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불법 추심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오전 9시에 독촉 전화를 하는 경우는 괜찮다고 했죠. 8시 이전에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 1번 대출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 외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불법입니다. 혼인이나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서 방문을 하거나 혼인이나 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추심 직원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 역시 불법 추심 사례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불법 추심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4번이죠. 채무자의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채무 사실을 알려준 경우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합법적인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1번 추심 직원이 초본상의 마지막 주소지에 우편물을 보낸 경우. 2번 아침 9시에 독촉 전화를 한 경우. 3번 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 채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용정보회사라고 밝힌 경우. 자, 이런 것은 합법으로 볼 수가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민사책임은 개인 대 개인 간의 책임입니다. 형사책임은 범죄 행위를 한 자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3번 민사책임은 불법 행위를 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책임을 말합니다. 민사책임을 다하면 형사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민사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면해지는 것도 아니고 형사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민사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친고죄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범죄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자,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해야지만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이것이 친고죄입니다. 자, 2번 간통죄는 친고죄였죠. 그러나 현행법상 간통죄는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3번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 폭행이나 단순 협박 등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다 들으셨습니다. 탐정업은 여러 가지로 메리트가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개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탐정 활동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